안녕하세요. 저희 집은 오빠가 둘 있고요. 저랑 엄마 아빠까지 이렇게 5식구입니다. 그러다 몇 년 전에 큰 오빠가 결혼하고 1년 있다가 바로 작은 오빠도 결혼했죠. 결혼 전 가족들이 모여 식당에서 식사할 때 엄마가 말씀하시길 아이고 두 아들 장가 보내고 며느리도 둘이나 있으니 이제 나도 며느리가 해주는 밥 좀 받아 먹어보겠네 라고 하며 전형적인 시어머니 멘트를 날렸습니다. 저는 새언니 편을 들어주는 착한 올케가 되고 싶었기에 엄마의 옆구리를 쿡 찌르며 눈치를 줬습니다. 그런데 작은 새언니가 글쎄 어머니 걱정 마세요. 앞으로 숟가락 하나 까딱하지 마세요. 라고 자신만만하게 말하더라고요. 작은 새언니의 대답에 엄마는 입이 귀에 걸리시면서 진심으로 뿌듯한 표정을 지어 보이셨죠. 그리고 그의 명절에 우리 가족은 뜻하지 않던 지옥을 만났습니다. 다들 명절 전에 대청소 한 번씩은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엄마도 슬슬 짐도 정리하고 더러운 건 안 보이게 숨겨놓고 했었는데 글쎄 명절 일주일 전에 작은 새언니가 큰 가방 2개를 끌고 내려왔더라고요. 처음에 무슨 이사라도 온 줄 알았습니다. 사람이 들어갈 만한 크기였거든요. 작은 새언니는 당당하게 청소가 필요할 것 같아서 자기가 전부 준비해왔다며 웃더군요. 엄마는 당연히 좋아하셨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기쁨이 곡소리로 바뀌는 데는 시간이 얼마 안 걸렸죠. 작은 새언니는 도착하자마자 집안 대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대청소라는 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대청소가 아니었어요. 전문 업체에서는 입주 청소급이었죠. 그릇 다 싸놓고 소독하고 냉장고 싹 비워버리고 심지어 냉장고를 끌어내서 냉장고 바닥까지 청소하더군요. 처음에 그 모습을 보고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여리여리하게 생겨서는 냉장고와 식기세척기까지 번쩍 들어올려서 밑에 먼지를 닦는데 다들 그렇게까지 열심히 할 필요 없다며 새언니한테 좀 쉬면서 하라고 말했죠. 그런데 먼지만 닦으면 다행인데 조금이라도 더러워 보이는 건 전부 버렸습니다. 오래되고 찌그러지고 코팅 벗겨진 양은 냄비는 알루미늄 중독에 걸린다면서 버렸고 또 코팅 벗겨지는 프라이팬은 납, 알루미늄, 멜라닌 중독에 걸린다면서 냅다 버렸습니다. 이것저것 싹 버리고 후드부터 싱크대까지 거의 재조립 수준으로 만들어버리더라고요. 저희 집 주방이 오래되다 보니 싱크대 실리콘 부분에 곰팡이가 있었는데 그걸 세제를 이용해서 닦는 게 아니고 실리콘을 전부 긁어내고 새로 했습니다. 엄마는 엄청 당황하더니 이렇게 다 버리면 어디다가 밥 해먹냐고 소리를 지르는데 작은 새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어머니 냄비 같은 거 아끼지 마세요. 이거 얼마 한다고. 건강 잃으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새언니 말도 전부 맞는 말이라서 그때부터 우리 가족들은 새언니의 행동 하나하나를 관찰했습니다. 저 시집갈 때 주신다고 모아둔 냄비 그릇 다 꺼내서 씻고요. 싱크대 안에 라벨별로 줄 서 있는 양념통을 보고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저녁 식사를 하면서도 엄마는 주방 살림들을 죄다 내다 버린 것에 대해 화가 안 풀려서 씩씩거리는데 작은 새언니가 대뜸 저에게 20만 원을 주더군요. 아가씨, 내일 청소 좀 하게 어머니 아버님 모시고 찜질방 좀 갔다가 외식하고 늦게 들어오세요. 라고 합니다. 오늘의 일을 떠올려 볼 때 엄마와 제가 집을 비운다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결과를 초래할지 덜컥 겁이 나긴 했거든요. 그래도 며느리가 자기 돈 꺼내주면서 엄마 모시고 찜질하고 맛있는 거 먹고 오라는데 안 갈 이유가 없다고 열심히 엄마를 설득했어요. 다음날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주방에서 뒤집는 소리에 신경이 쓰이긴 했지만
저는 엄마를 설득해서 부모님과 하루 종일 나가서 찜질도 하고 저녁도 거하게 먹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부모님과 저는 집안의 살림이 절반 이상 증발해버린 마법을 목격하고 말았죠. 특히 엄마는 대문 앞에 내쳐져 있는 집안 살림들을 보며 망연자실했습니다. 지나가던 동네 사람들이 이 집 이사 가냐고 묻더라고요. 엄마는 기가 막혀 아무 말도 못하고 있고 이제껏 지켜보던 아빠가 화를 참지 못하고 새언니한테는 직접적으로 화를 내지 못하시고 작은 오빠에게 전화해서 난리를 쳤네요. 근데 작은 오빠 하는 말이 작은 새언니의 취미이자 특기가 청소라고 하지 않았냐며 자기도 결혼하고 보니 그만큼 우리 집이 더러웠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될 수 있는데 막상 하고 나면 속이 시원해지고 후련해질 거라고 버려지는 물건의 미련을 빨리 버리라고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날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물론 엄마는 밤새 잠 못 이루시고 들썩거리면서 화를 사귀고 계셨지만요. 다음 날 작은 새언니와 오빠가 집에 왔습니다. 엄마가 작은 오빠와 새언니를 거실로 부르셨어요. 며칠 사이 벌어진 살림살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새언니가 핸드폰을 꺼내 청소 전 찍어둔 사진을 보여주며 어머니, 이런 기름때에 곰팡이 덕지덕지 된 곳에서 어떻게 사셨어요? 아버님 보세요. 식당에 갔는데 주방이 이렇게 기름때 있으면 그 식당에서 음식 사 먹고 싶으시겠어요? 먹는 건 그렇다 쳐도 위생적으로도 안 좋죠. 음식에 이런 거 하나 들어가 봐요. 그게 다 몸속으로 들어가는 건데 라며 차근차근 따지는데 틀린 말은 하나도 없고 나름 논리적이라 엄마는 반박도 못하고 거품을 무셨어요. 아빠도 그냥 끄덕이고만 계셨고요. 엄마가 조용해지니 다음 화살은 저에게 날아왔습니다. 새언니는 저에게 다 큰 여자 방 꼬락서니까 그게 뭐냐면서 잔소리를 하더군요. 순간 짜증이 나서 남의 방을 왜 뒤지냐고 따졌어요. 그랬더니 작은 새언니 특유의 단호한 얼굴로 정말 너무 더러워서요 라고 하더군요. 결국 연휴 내내 새언니는 신들린 무당처럼 세제를 들고 날아다녔고 바퀴 달린 미니 크레인이라는 신문물의 도움을 받아 800ml짜리 냉장고를 끄집어내 10년 전 잃어버린 내 성적표를 찾아내는 기적과 안방 서랍장 뒤에서 아빠가 숨겨놓고 잊어버린 비상금을 찾아내기도 했고요. 작은 방 책장을 조심스레 드러내더니 그곳엔 오빠들의 직바꾸리 폴더에 담지 못했던 여자들의 사진을 발견하는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엄마는 언니가 버리면 다시 주워와서는 작은 새언니가 버릴까봐 다시 숨기는 숨바꼭질을 하더군요. 명절 때 엄마도 저도 부엌 근처에도 못 갔어요. 큰 새언니 역시 영문도 모른 채 싱크대 근처도 못 가고 피난 행렬에 동참했죠. 작은 새언니는 본인이 일하는 주변에 사람들 오는 거 정말 싫다고 단호히 선언했기에 온 가족이 작은 새언니 주변에 얼씬도 못했네요. 작은 새언니는 주방에서 음식을 하다가도 누가 무언가를 먹다 흘리면 귀신같이 쫓아와 닦았습니다. 꼭 살아있는 로봇 청소기 같다고 할까요? 본인이 청소해놓은 거 보면서 정말 행복해해요. 혹시 누가 점퍼라도 벗어 소파에 걸쳐놓으면 고통스러워하는 게 작은 새언니의 표정에서 느껴집니다. 그럼 우리 가족도 같이 고통스럽죠. 갑자기 뭔가 무거운 공기가 느껴지면 100% 누군가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온 가족이 집에 들어올 때 밖에서 옷을 털고 들어오는 진 풍경이 펼쳐졌고 집에 들어와서도 먼지라도 흘릴까봐 작은 새언니가 부를 때까지 안방에 강제로 갇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식사 중 아빠가 쩝쩝 소리 내며 식사를 하셨더니 입안에 음식이 보이는 건 예의 없는 짓이라며 다른 사람들이 보면 더럽다고 욕한다며 아빠에게 훈계를 했습니다. 여기서도 엄마가 빵 터지셨죠. 안 그래도 뭐 하나 꼬투리 잡을 거 없나 보고 계셨는데
엄마는 어디 시아버지에게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며 호통을 치더군요. 사실 엄마도 보통 사람은 아니라 둘 사이의 말싸움이 장난 아니었지만 작은 새언니는 절대 엄마에게 밀리지 않았고 결론은 더럽다 단 하나였어요. 무슨 말싸움을 저리 잘하는지 말싸움 대회라도 있으면 금메달은 따놓은 당상이겠더라고요. 명절 당일에 친정도 안 가고 우리 집 청소를 하더군요. 보다 못한 엄마가 친정에 좀 가라며 등 떠밀었더니 아이 같은 한바구음을 지으며 청소할 게 많아서 친정은 다음에 간다고 말씀드려놨다고 하더군요. 작은 오빠는 올 것이 왔다고 예상했다는 듯 명절 전날 와서 명절 당일 와이프를 두고 혼자 집에 가는 거예요. 정말 어이없었죠. 그렇게 전쟁과도 같았던 태풍과도 같았던 명절이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지옥과도 같았던 불편했고 답답했던 명절이 끝나고 그 다음 달이 제사였죠. 이번에도 작은 새언니가 내려오니 저랑 엄마는 안방이랑 제 방문을 잠가두었습니다. 작은 새언니는 가소롭다는 듯 가위로 잘라서 가볍게 방문을 따고 들어가 청소를 하더라고요. 엄마는 뭐 이런 게 다 있나 하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새언니는 심지어 우리 집 청소 전후 사진을 찍어 본인의 SNS에 올리는 겁니다. 우리 집과 가족들은 작은 새언니의 지인, 친정 식구와 SNS 팔로워들에게 더러운 시댁 가족들로 낙인 찍혔네요. 그 후 2년간 피 터지는 신경전을 했죠. 결국 연휴가 유난히 길었던 추석 때 며칠 전에 집으로 배달된 도배지를 보신 아빠가 명절마다 제사 때마다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내 집에서 내가 마음 편히 지내지 못한다며 더 이상 이렇게는 불편해서 못 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명절부터 제사 차례를 없앴어요. 아예 없앴다기보다는 날짜를 조정했어요. 명절날 바로 전에 절에 모여서 차례 지내고 바로 헤어지자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월부터 절에서 모셨습니다. 연휴에는 각자 가족과 함께 보내자 하셨어요. 그래서 절에서 만나고 밖에서 밥 먹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네요. 결론은 이제 우리 집은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저희 집은 이제 명절 음식, 제사 음식이라는 게 사라져버렸습니다. 아직도 엄마는 새언니 전화만 오면 심장이 뛴다고 하세요. 핸드폰이 울리면 인상을 쓰시면서 아빠에게 또는 저에게 서로 받으라고 미룹니다. 우리 집이 정말 너무나 더러워서 그랬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조금 변명을 해보자면 저희 엄마는 그냥 평범한 대한민국 엄마입니다. 부모님은 평생 생선시장에서 생선 손질해서 우리 삼남매 공부시키고 장가 보낸 분들이시죠. 매일 쓸고 닦아 광나게는 못해도 생선 장수 자식들이라고 냄새 난다고 욕먹을까봐 매일 씻고 닦이셨어요. 생선 냄새가 너무 싫어 냄새 뺄까봐 밥상에 생선 부위도 잘 안 올리셨습니다. 얼마 전 엄마 심부름으로 제가 작은 오빠 집에 간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작은 새언니한테 워낙 대이셔서 작은 오빠 집 근처도 안 가려고 하세요. 저도 안 가고 싶었는데 엄마는 죽어도 쟤네들 사는 곳은 절대 안 가겠다며 못 박았습니다. 오빠만 오라고 하면 혹시라도 새언니랑 같이 올까봐 꼴 보기 싫다고 저한테 다녀오라고 명령하셨죠. 아주 다행히도 새언니는 회사 동료 결혼식에 가는 바람에 작은 오빠 혼자 있었네요. 작은 오빠네 신혼집을 처음 들어가는데 감탄사를 내뱉고 말았습니다. 현관에서부터 위생적 아우라가 느껴지더군요. 집안에 들어갔는데 현관문 옆방에 청소기들이 종류별로 다 서 있습니다. 밀어서 닦는 것, 밀어서 빠는 것, 밀어서 쓰는 것, 자기 혼자 닦는 것, 혼자 빠는 것 등등 말이죠. 현관에는 소독용 에탄올이 분무기 타입으로 비치되어 있었고
세탁실에는 수집이라도 하는지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세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네요. 심지어 락스는 말통으로 있더군요. 게다가 모든 세제들의 라벨이 한 방향을 보고 서 있음은 물론이었고 거실은 그냥 모델하우스 같았습니다. 싱크대 위에 그 흔한 밥통도 없어요. 거실에도 6인용 식탁이랑 TV만 있었죠. 혼자 쓸고 빠는 로봇 청소기만 거실을 돌아다니더군요. 오빠한테 이렇게 어떻게 사냐고 물어보니 오빠한테 청소하라고 강요는 안 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하도 피곤하게 해서 싸우기도 했는데 이제는 타협도 보고 적응도 되어서 사용한 물건 제자리에만 놓으면 부딪힐 일이 없다네요. 막상 지내보니 이게 훨씬 편하기도 하고 위생적인 것도 알겠고 물건 찾을 때도 항상 제자리에 있어서 편하다면서 저에게도 마치 종교 전파하듯 권유하는 겁니다. 새언니가 스트레스를 청소로 푸는 스타일이라 그렇다며 저보고 이해하라네요. 우리 집 한번 다녀오면 작은 새언니 얼굴이 빛이 난대요. 우리는 작은 새언니 때문에 짐 들고 이방저방으로 피난 다니는데 내년 여름 휴가 때 본가로 내려온다 하길래 앞으로 또 우리 집에 발 들여놓으면 의절하겠다 말했네요. 정말로 작은 새언니가 한번 다녀가면 아빠 혈압이 올라가세요. 오죽하면 명절이나 생신 다가오면 작은 새언니가 밀대 들고 쫓아오는 꿈을 꾼다고 하십니다. 앞으로는 집에서 모이는 일은 없도록 하자는 부모님의 바람을 다시 한번 당부하고 심부름을 마치고 작은 새언니 오기 전에 도망 나왔네요. 다들 청소가 취미인 며느리 생기는 건 부러운 거 아니냐며 말씀하셨지만 직접 겪어보니 말 그대로 공포예요. 제 방에 있던 침대 매트리스를 작은 몸으로 마당까지 질질 끌고 나와서 어휴 더러워 하면서 작대기로 팡팡 때리는데 여린 몸으로 저렇게까지 하는 새언니가 경이롭더군요. 그런데 다음은 또 뭘 할까 하는 공포를 느끼기도 한답니다. 생각해보면 저희 가족은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작은 새언니가 청소에 미친 사람인 것처럼 큰 새언니도 만만치 않거든요. 큰 새언니는 학교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무슨 일만 있으면 앞사람한테 설교를 해요. 그런데 큰 새언니가 그러면 큰오빠는 또 경건하게 경청하고 있어요. 한 번은 당뇨가 있는 아빠가 술을 드시고 들어오셨습니다. 때마침 집에 들른 큰 새언니한테 딱 걸려서 1시간 반 동안 설교를 들었네요. 듣다가 아빠가 화가 나서 소리 지르면 아버님 화내지 말고 이야기 들어보라면서 술이 당뇨에 미치는 악영향과 그로 인해 약이 되는 각종 합병증과 합병증으로 생길 수 있는 집안 가족들의 상심에 관하여 심도 있게 설명했습니다. 입원 또는 수술이라도 하는 날에는 가족들이 간병에 관해서 미루다가 싸움 나는 집안도 있다며 별의별 예시를 다 들어주는데 아빠는 언니의 논리정연한 말에 반박하지는 못하고 그저 한숨 한 번 쉬고 힘들어하기만 하셨어요. 큰 새언니가 입을 한 번 열면 아주 그냥 박찬호급이에요. 다들 알겠으니 그만하라고 설득하면 아니요, 아직 덜 끝났어요 하면서 또 다른 예시를 들더니 하나하나 다시 설명합니다. 큰오빠는 제대로 조련되었는지 큰 새언니가 입만 열면 말리지는 못할 망정 경건하게 경청하면서 추임새도 넣어요. 더 웃긴 건 작은 오빠도 그런 큰 새언니를 욕했었어요. 시부모를 학생 보듯 한다고 그랬던 작은 오빠는 작은 새언니를 데려왔네요. 큰 새언니랑 작은 새언니랑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사실 한번 새언니 둘이서 붙은 적이 있어요. 작은 새언니가 락스를 생수처럼 쓰는 걸 보고 큰 새언니가 동서 나랑 이야기 좀 해 라고 입을 열었죠. 뭔 일이 나려나 싶어 온 가족이 긴장했네요. 하지만 새언니들의 싸움은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 새언니의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큰 새언니는 동서, 락스는 독성 물질이 어쩌고 저쩌고 지나치게 사용하면 어쩌고 저쩌고 작은 새언니가
더럽지 않아요? 라고 말하고 큰 새언니가 하지만 락스는 독성가스가 어쩌고 저쩌고 말하면 작은 새언니는 깨끗하지 않아요? 다시 큰 새언니가 그래도 가족의 건강을 생각해서 어쩌고 저쩌고 라고 하니 작은 새언니가 그럼 형님이 하실래요? 제가 보고 배울게요. 라고 하더군요. 결국 큰 새언니가 미안하다고 하고 이렇게 허망하게 끝났네요. 그 뒤로 작은 새언니가 주방일 끝내고 돌아서면 큰 새언니가 바로 짐 챙겨서 식구들 몰고 청소 끝낸 방으로 들어갑니다. 무슨 대관령 양떼 목장의 양떼 같아요. 우리 엄마 아빠 평생 생선 팔아 과외시켜 좋은 대학 보내고 집 사서 장가 보냈더니 깔끔 대마왕 서장훈과 투머치 말 많은 박찬호를 데려왔네요. 두 분께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쪽으로 유명한 대명사라서 언급했습니다. 중간에 낀 저로서는 남은 엄마 아빠가 걱정인 거죠. 저야 시집가면 벗어나는 거니까. 하지만 엄마 아빠는 새언니들과 앞으로 살아갈 날이 훨씬 더 많은데 두 새언니들의 확고한 고집이 꺾일 것 같지 않네요. 뭐 그 고집이 나쁜 쪽은 아닌 거니까 다 듣고 보면 틀린 말은 아니고 다 좋자고 하는 거잖아요. 본인들 고생하겠다고 시간 내서 저러는 거니 하루빨리 엄마 아빠가 새언니들을 인정했으면 하네요. 그저 시부모의 숙명으로 받아들이면서 잘 맞춰서 오래오래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잘 지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루빨리 우리 집에 평화가 찾아오길 바래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행복하세요.